해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쭝구리입니다. 에디입니다. 네. 오랜만에 마켓컬리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마켓. 저희가 저번 주에 쿠팡 리뷰를 올려드렸는데, 물론 이제 동일한 날에 찍는 겁니다. 하지만 영상 업데이트 스케줄에 따라 말씀드리는 거고, 저번 주에 쿠팡 매출 리뷰를 올려드렸는데, 이번에는 마켓컬리 매출 리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마켓컬리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좀 식음료 전문으로 해서 약간 프리미엄급으로 해서 2015년에 새벽 배송을 처음으로 런칭한 회사로 주목을 받았는데 2018년 매출이 1,500억이 나왔죠. 적자는 한 300억 정도 나오고, 그리고 나서 2019년 매출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놀랍게도 매출이 이제 2.7배 이렇게 올라서 와우. 네. 저랑 상관없지만 두둥탁. 그리고 쿠팡 매출에 저는 조금이라도 일조하고 있지만 사실 컬리 매출엔 제가 일조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컬리 쪽에도 좀 입점을 해보고 싶은데 뭐 아이템이 좀 서로 안 맞는 것 같아서 컬리가 점점 아이템을 확장하고 있긴 있어요. 식품 외에 다른 쪽으로도 이번에 무슨 스피커 같은 것도 팔더라고요. 그래서 컬리 쪽에도 좀 입점하면 프리미엄, 개인적으로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OEM 비즈니스가 프리미엄급의 브랜드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고객들이 그렇게 생각해 준다는 게 아니라 제가 포지셔닝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컬리랑 이미지가 잘 맞을 것 같은데 컬리에서 입점을 받아줄지 모르겠네요. 컬리 입점을 좀 컨택해 봐야 될 텐데 아이템이 좀 안 맞는 것 같긴 있어서 어쨌든 컬리 매출에 대해서 자세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테일하게 하나씩 우리가 수치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 누적 가입자 수는 작년에 비해서 2.7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2018년에는 회원수가 140만 명이었는데 2019년은 대략 한 390만 명, 2.7배. 자, 그리고 재구매율 같은 경우에는 업계 평균이 28.8%인데 컬리는 61.2%라고 합니다. 재구매율 지표의 기준은 2019년 신규 가입자 기준으로,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은 컬리에서 쇼핑을 하고 또 산다는 얘기죠.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비즈니스는 재구매율이 한 15%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저도 이전에 화장품 비즈니스 할 때는 재구매율이 30% 정도 됐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건 한 15% 되더라고요. 제가 30% 됐다는 거는 여기 나왔던 업계 표준 28.8%랑 제가 했던 30%나 뭐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통 재구매율은 한 30%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비즈니스라고 하면 30% 정도 나올 텐데 컬리가 60% 나온다 그러면 충성 고객이 굉장히 많다. 아무래도 이렇게 충성 고객이 많은 이유는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를 매김해서 그런 이미지를 고객들에게 주는 게 아닌가. 에디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물류센터 면적 같은 경우에는 4.9배가 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센터가 3개가 있었는데, 물류센터가 기존에 있던 물류센터가 김포, 그 다음에 장지, 용인 뭐 이런 식으로, 아직 컬리는 규모에 비해서는 이제 쿠팡과 다르게 전국으로 샛별 배송, 그러니까 새벽 배송을 전국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이제 수도권 지역만 하고 있는데, 김포 지역이 뭐 서울 서부 지역이랑 경기도 서부 지역, 그 다음에 용인 지역 같은 경우가 경기도 남부 지역, 그 다음에 경기도 뭐 동부 지역 이런 것까지 커버하고, 장지 물류센터가 아마 서울 전역 이런 식으로 좀 커버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경기 북부 우측에 의정부라든가 이런 지역까지 커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2019년에는 김포에 두 번째 센터가 생기고, 아무래도 서울이나 이런 쪽을 커버하기 위해서겠죠. 그 다음에 화도, 그 다음에 죽전 이런 식으로 물류센터가 추가로 생겨서 이제 수도권 지역에 좀 더 물량이 늘어나는 거를 더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는 건데, 자, 포장 단위 출고량 같은 경우에는 2.9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2018년에는 총 788만 개인데 2019년에는 2,300만 개가 나갔다. 총 판매 상품 수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는 2,760만 개, 근데 2019년에는 8,530만 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판매하는 상품 숫자가 많이 늘었다. 당연히 매출이 늘었으니까 판매하는 상품 숫자도 늘었겠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015년에 29억으로 시작했던 스타트업이 2016년에 173억, 2017년에는 465억, 2018년에는 1571억, 지금 2019년 작년 매출은 2018년에 2.7배 올라서 4289억. 아, 대단합니다. 자, 컬리 디테일한 매출 말씀드렸지만 매출이 2.7배 올랐고 적자도 이제 2.7배 늘었다는 건 좀 뭐 그렇긴 합니다만, 쿠팡도 그렇고 이커머스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컬리도 인프라 쪽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자폭이 늘어난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쿠팡 매출 리뷰에서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쿠팡은 투자 비용이 이제 앞으로 줄어들 거니까 내부 고정 비용을 어떻게 관리하며 매출을 좀 더 극대화하면서 그 사이에서 이제 이익을 끌어올리면 쿠팡은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 잘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컬리는 아직
이 문제가 뭐냐면 매출도 이제 급상승하고 있지만 적자도 급상승하고 있는 것처럼 수도권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 컬리가 이거를 지방 전역으로 다 확대한다. 예를 들어서 전국 뭐 6대 광역시까지만이라도 확대한다 하면 굉장히 또 많은 비용이,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겠죠. 투자 비용이. 그러면 누군가에게 또 투자를 받아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과연 컬리의 미래가 전국 단위로 어떤 이 프리미엄급의 식품 전문 새벽 배송하는 이 컬리의 이미지를 계속 전국 단위로 확대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수도권 3천만에만 올인해서 여기서 흑자를 내는 기업으로 갈 것인가, 어떤 식으로 방향을 세팅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전국 단위로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좀 좋지 못한 선택이 아닌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도권만 장악을 한다고 해도 수도권 인구가, 그러니까 지방을 무시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인구가 거의 3천만입니다. 거의 3천만인 이 상황에서 수도권에서만 완벽하게 세팅을 해도 충분히 매출의 어떤 규모를 달성할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쿠팡과 다르게 쿠팡은 뒤에서 3조라는 금액을 쏴준 쩐주가 있었기 때문에 전국 단위의 이런 로켓 배송 이 시스템을 세팅할 수 있었지만, 컬리 같은 경우에는 신선식품이다 보니까 또 이 콜드체인 물류를 세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물류센터가 아니라 냉동 물류센터, 그 다음 냉동차로 배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물류센터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일단 수도권에서 완벽하게 센터를 구축하고 좀 매출을 최대한 극대화하면서 그 안에서 수익이 난다면 그것들을 수익이 나는 베이스를 바탕으로 전국 단위로 확장해 나는 걸음이 중요하지, 지금 당장 전국 단위로 확장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비전을 발표한다거나 이런 거는 좀 무모한 선택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컬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지켜보긴 봐야겠습니다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컬리의 재구매율이 60% 이상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놀랍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떤 브랜드의 승리고, 컬리가 또 이 배송 측면에서도 이 박스의 개선이라든가 친환경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소비자에게도 굉장히, 아, 내가 좀 친환경적인 소비를 하고 있구나, 내가 굉장히 지구를 좀 아낄 수 있는 소비를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서 이미지를, 이 프리미엄 이미지, 컬리가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 이미지와 어울리는 프리미엄급의 소비를 하면서도 환경을 생각한다, 이미지의 어떤 통일성이라 그래야 되나? 어쨌든 그런 부분을 잘 세팅한 것 같고, 마케팅 측면에서도 컬리가 계속 이 마케팅을 하는 게 뭐냐면, 회원가입하고 첫 구매 시 100원의 쇼핑,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뭐 회원가입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회원가입해서 100원에 살 수 있으면 혹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컬리의 재구매율이 60%가 나오기 때문에 회원가입만 많이 유치하면 재구매가 많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이 컬리의 또 핵심적인 어떤 장점이 될 수 있겠고, 쿠팡과 똑같지만 결국에는 이 물류센터에서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한계가 있고, 그러면 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제품마다 주문하는 빈도는 또 한계가 있겠죠. 그럼 결국에 이 한정된 공간에서 어떤 제품에게 한정된 공간을 내어주고, 그 제품에 내어준 제품이 얼마나 빨리 회전을 하고 굉장히 빨리 주문이 들어오고 또 굉장히 빨리 입고가 되고, 이런 것들이 효율을 극대화하면 극대화할수록 비용은 줄어들게 되고 수익은 올라가겠죠. 컬리 역시 이런 빅데이터를 분류해서 분석해서 그 내부적인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을 얼마만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거 역시 컬리가 남은 어떤 과제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근데 다만 이제 쿠팡은 예를 들어서 투자가 1부터 10단계까지 있으면 현재 쿠팡은 한 7단계까지는 투자가 완료된 것 같다, 그럼 나머지는 3단계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컬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 3단계 정도밖에 안 왔다, 앞으로도 7단계가 남았다 했기 때문에 적자폭을 쉽게 줄이기는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의도된 적자 이렇게 본다면 이제 쿠팡은 이제 적자를 줄여가면서 내부 효율성을 더 세팅한다면 서로 좀 약간 다른 길을 걸을 수 있긴 있겠죠. 어쨌든 규모는 많이 차이가 나니까요. 어쨌든 컬리는 굉장히 놀랐던 게, 그래도 매출을 이렇게 1,500억이 나오는 이 회사가, 더군다나 신선식품만 하는 회사가, 쿠팡은 사실 공산품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 신선식품이 아닌 일반 제품들, 배송 제품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데, 컬리는 매출의 거의 대부분이 신선식품일 텐데, 저희가 컬리 리뷰할 때 예전에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고율이 7%밖에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신선식품으로만 매출이 2,700억 올라서 4,500억 가까이 매출이 나왔다. 이 자체는 굉장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컬리 리스펙하는 면이 있고, 앞으로 컬리가 더 잘 되길 바라고, 에디군도 컬리에서 한번 쇼핑 해보시길 바라고. 에디군 뭐 질문이나 하실 말씀? 지금 쿠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다른 데서도 빠른 배송을 이제 실시하고 있으니까 점점 경쟁자가 있는데, 마켓컬리의 경쟁자는 어딘가요? 마켓컬리의 경쟁자는, 쿠팡도 사실 마켓컬리의 경쟁자고요. 쿠팡 프레시라는 게 이제 새벽 배송으로 해서 신선식품을 배송하는 게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아마 제가 볼 때는 정확하진 않지만 그 물량 단위는 아마 쿠팡 프레시가 훨씬 많이 나올 겁니다. 매출도 그러면 높을 확률이 높겠죠. 근데 컬리는 아무래도 이제 프리미엄 이미지 그런 게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컬리와 경쟁하는 비슷한 것들은 뭐 오아시스 마켓이라던가,
헬로네이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규모는 퀄리보다 훨씬 작겠죠. 보면 어떤 업계가 정리가 좀 여러 가지가 생기다가 정리가 되면 항상 1등만 좀 살아남는 게 한국 실상인 것 같아요. 한국은 뭔가 어느 한 군데가 몰빵이 되거든요. 그럴 수 있겠죠. 한국뿐만 아니라 사실 전 세계적인 현상이긴 하죠. 현재적으로 봤을 때 마켓 퀄리가 가장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